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는 지금 비가 내리네요. 아침부터 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 계좌에도 이제 꽃이 피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멤버십이 뭔지는 몰랐는데 전번에 체크하다 보니까 체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호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멤버십이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1호시더라고요. 올땡큐님. 댓글을 봤더니 3년 전에 저에게 댓글을 가득 고마움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금방 흘렀네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알리바바만 매수했잖아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3전 일부를 샀으면 좋겠다. 올땡큐님이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아마 강의 중에 3전 이야기가 나왔나 보죠. 3년 전이면 5만 전자 3배짜리가 있었으면 아마 좀 샀을 수도 있는데 저는 3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요즘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알리바바도 이제 다음 순번입니다. 순번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돌고 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땡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커피도 많이 후원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제 방송을 보시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인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좌가 풍성해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흐르네요. 목표하시는 그 금액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1차로 450달러, 500달러까지는 계속 보유한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게 직선으로 올라왔으면 이 수익 달성했는데 행보하고 빠지면서 그래서 이게 양의 영역에서는 150% 오르면 20배가 이상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았죠. 저점은 거의 60달러에서 지금 150달러니까 190달러도 갔었잖아요. 자,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되시면 언급해 드리고요. 오늘은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시장에 좀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항생 지수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가 지수는 작년 10월 3,0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하면서 아주 무섭게 지금 거의 6,000포인트에 와 있죠. 내일이면 6,000포인트 더 찍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20만원, 하이닉스가 100만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말레이시 증시라든가 대만 증시도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본토가 오늘 춘절 이후에 처음으로 개장을 했는데 1% 정도에서 유지했습니다. 홍콩 증시만 하락했는데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홍콩 증시가 미국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패그제로 운영하잖아요. 달러와.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끊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할 텐데 그 대신에 다른 주가가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또 장점은 있겠죠. 장점 찾아야 되겠습니다. 항생 지수 5,000포인트, 6,000포인트에서도 5,000포인트까지도 가봤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9,000포인트면 아주 흡족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제 투자 인생에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을 추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H지수가 꾸준히 한 10년 이상 또 이제 금이나 귀금속, 은 두 종목으로 끝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할까 합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영향을 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영향을 안 줄 텐데 지금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말한 것처럼 암흑의 소용돌이, 블랙홀, 이런 죽음의 소용돌이 이런 비슷한 전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지켜보니까 비트코인이 단계별로 하락을 할 때 항생지수여도 단계별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그건 좀 끊어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거금 부족을 수익이 발생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루한 박스권이지만 사실상 5,000포인트부터 지금 9,000포인트까지 상승했으니까 항생지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고점을 못 가서 그러는 거지. 전고점 돌파도 이제 곧 있으면 하겠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정 중입니다. 특별하게 악재는 없잖아요. 지금 항생지수가 특별하게 폭락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본토는 중국 시장에서 조금 언급을 하잖아요. 본토는 지금 외국인들 투자가 힘들잖아요. 중국 항생지수는 외국인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 자달 층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지금 자산시장에서 좀 복잡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원자재 시장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충격을 줬기 때문에 증거금리 지금 로스컷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파생상품 선물 시장을 모르고는 지금 현물 시장 이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었던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현물 금이 지금 둘이가 대립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금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제 금의 승리입니다. 이건 하락할 것이고 이건 상승할 것이고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서사가 있었죠. 서사 많은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서사가 없으면 비트코인 상승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금은 지난 5,000년간 인류가 함께 해왔습니다. 함께 해왔고요. 그래서 금은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로서 우리 곁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진다면 전고점 문화를 돌파하겠죠. 그래서 금을 또 매집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쪽은 워낙 2년 전부터 제가 이 채널에서 우리 올땡 기념도 잘 아시지만 비트코인하고 중국 이야기하면 악플이 달리고 많은 분들이 탑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투자 철학이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지금도 저에게는 생소하고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오름빛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 해도 하지 않겠다. 25달러면 생각해 보겠다. 기념품으로서. 근데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강력한 추세가 들어오더라도 서로 팔려고 하는 거니까. 과거에 반감기 때 4차례 정도, 5차례 정도 나타났을 때 보면 더 하락해야 되죠. 무지막지하게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서사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서사가 깨지고 다시 이제 금이 차지한 거죠. 안전자산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기술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런 과거에 처음부터 현물 쪽에서 이야기했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은 아니니까 지금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좀 더 시장에서는 충격이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말한 것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입니다. 이 시장이 좀 커졌으면 모든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도미노처럼 쓰러질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영향을 주겠죠. 최근 4, 5년간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이게 과연 금융위기로까지 전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미국에서 그다음에 비트코인 쪽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했잖아요.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하고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집을 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3, 4년 전에 사신 분은 지금 팔 일이 없죠. 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셨던 분은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투자 철학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안 팔죠. 안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승리자가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웠던 거죠. 2배짜리나 3배짜리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레버리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쪽에서의 서사는 이제 금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이제 앞서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2년도에는 둘 다 하락했잖아요. 둘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3년부터 AI에 의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중국은 23년도에 더 하락했잖아요. 한 번 하락해서 5,000포인트 왔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다시 5,000포인트 오면서 지금 9,000포인트인데, 미국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고점이죠. 고점 근처에서 25,000포인트에서 이렇게 행보 중입니다. 행보를 어떻게 아름답게 행보를 소프트하게 아름답게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질지, 아니면 약간 하락을 하고 중국이 그걸 대체할지, 이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은 일방적인 미국 유일주의였잖아요. 지난 10년간 유일주의였는데 이제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조짐을 보인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6,000포인트입니다. 불과 작년 4월에 2,400포인트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조롱이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랬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말 못한 고생들 하시고 국장을 팔고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이제 상투를 잡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가 되겠죠. 미국에 투자하시던 분들 다시 팔고 한국 주식 사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급상승한 경우 처음 봤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이 국제적인 흐름들이, 자금 흐름이 과연 중국으로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 보고 있는 거. 일단 먼저 국내에 먼저 놓고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또 국내에서 자금들, 해외 자금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요즘 파는 것 같고 국내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은 중국에서 똑같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토에서는 지금 조금 나타난 것 같고요. 홍콩 증시까지는 아직 본토 자금이 산 것과 좀 약하고요. 일단은 파는 쪽이 많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라든가 또 원자재 시장이나 미국 시장 하락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항생 지수는 파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동안에 억눌렸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약간의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을 보시면 좀 허무하죠. 개인적으로 허무합니다. 왜 허무하냐면 아시아 시장 다 상승하고 있는데, 모두 상승했는데 항생 지수만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하고 이게 낮에 움직이는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레버리지 분명히 사용했을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텐데 이게 증거금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63,000달러를 좀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더 하락해버리면 증거금이 이제 거의 청산 단계잖아요. 지금 하락은 손쓸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죠. 떨어지는 것은 날개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디커플링 문제에서 두 가지 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안전자산으로서는 다시 금이 우위를 점한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정책적으로 불안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작년에 4월달은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번에는 그 충격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는 모두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반응이. 그래서 지금 러시아 좀 이란하고 전쟁을 하겠다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가 또 바닥이겠죠. 하루 이틀 빠졌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방산들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중국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투자할 대상은 인이겠죠. 세배 레버리지는 인밖에 없으니까 미국에 TQQ가 있었다면 TQQ의 상승보다는 인의 상승 속도가 빠를 걸 예상합니다. 일단 종목이 50개잖아요. 종목이 50개니까 가볍고 그다음 인에서 구성하는 종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알리바바가 상승하지 않으면 상승 주도주로서 역할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역시 알리바바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알리바바가 상승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중국을 하게 되면 일단 소비가 가장 큰 핵심 키워드잖아요. 알리바바가 상승한다는 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 그 다음에 또 AI 분야에서 AI가 또 AI에서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리가 인식하지는 않죠. AI 업체고 또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성, 그 다음에 자체 칩, 지금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상승이 결국은 국내로 보면 삼성전자와 저는 같은 역할을 할 걸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해 주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 뭐 이렇게 있을 때는 5만 원대 있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가 전고점인데 190달러 돌파하고 과거의 고점인 300달러를 돌파하면 이제 자신감이 붙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 1년에 지금까지 기업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삼성전자가 같잖아요. 자사주 매입하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하고 있고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목이 다를 뿐이지. 업종이 반도체와 여기는 소비. 그래서 어제 미국에 그 영향을 줬다는데 리서치 하나 나왔잖아요. 리서치 내용에서는 성공할 것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것도 있죠. 그다음 제가 언급했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AGI 시대가 되면 뭐 지식은 0이 되는 것은 누구나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등한 기업은 있을까요? 살아남는 기업. 그 살아남는 기업의 주가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알리바바가 실적을 발표한데 실적이 좋든 나쁘든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난번보다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또 모멘텀이 되어서 트리거가 되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또 아니면 한 분기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쇠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QN3.5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미국 주식과는 관계없이 중국 자체만으로도 이제 상승 여력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유일주의가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주가를 이끌었던 데는 중국이었다겠죠. 각 나라가 한 번씩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85년 이후에 10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2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던 기간이 있었고요. 미국은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 95년도에 약 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21,000포인트잖아요. 그게 2004, 5년도에 한 200포인트 이 정도 했거든요. 500? 이 정도 됐나? 10배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
2,000포인트였는데 물론 지수 변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가는 거의 10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한 번씩 대세 상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80년대 중반 상황과 유사하다면 더 상승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꺼질 것 같진 않잖아요. 꺼질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만약에 한 번 더 불을 땡기면, 근데 지금은 상반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상반기 힘든 이유가 지방선거가 미국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9월, 10월 달에 올라줘야 상승에 좋은 거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좀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중국은 이제 다음 달에 양회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양회 때는 우리로 보면 양회가 일종의 보고되고 선거니까 대충 자랑하려고 주식을 좀 더 땡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5년에 제조 15호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보다 앞선 것들이 많잖아요. 제조 분야에서. 그런데 이제는 양회에서 이제 금융을 이야기하니까 금융 5대 금융 강국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년은 만약에 금융 강국론이 대세가 된다면 중국 주식을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TQQ를 2010년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그게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계산하니까 시간이 짧은 건데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별의별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는 쉬운데 지금 당장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멀어 보이는 거죠. 지나보면 간단하잖아요. 지나보면. 그래서 오늘 올땡큐님께서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나고 보니까 쉽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몇 번 찾아 배우면 또 시간이 지나가겠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명한 것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또 복리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가 올해는 실현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